오늘도 당신은 웃었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 날이었는데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도, 누군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또 한 번 부탁을 해왔을 때 당신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동료가 매번 자기 업무를 슬그머니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했다가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그냥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오늘도 야근을 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말을 참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당신의 희생을 밥 먹듯 요구합니다. 당신은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사랑이니까, 그게 도리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겨진 표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내가 착하게 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 그 공포가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본은 그 공포의 정체를 해부하고 당신이 왜 괴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물은 타인을 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감정의 거지처럼 살기를 멈춘 사람,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오늘 괴물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당신답게 살 수 있도록 매번 이런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착하게 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입니까? 심리학에는 과잉순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기대에 지나치게 부합하려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이고 친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 집착입니다. 착하게 구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대부분 이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각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 말을 잘 들었던 아이. 문제를 일으키면 사랑이 철회될 것 같았던 아이. 그 아이는 자랍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몸 안에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거절하면 버림받는다는 공포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입니다. 타인의 승인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상태.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외적 자기 가치감 EXTERNALIGD 셀프-워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남이 좋아해야 내가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본질,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 기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면 계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만 기대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억울함이 탄생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 억울함은 사실 순수한 친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친절, 보상을 원하는 희생.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거래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 간극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본질, 정의감이라는 덫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래야 한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감은 때로 자신을 올가맵니다. 이 상황에서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그 기준을 어기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좋은 사람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 착함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상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위해 매일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집착, 보상심리, 정의감. 이것이 당신을 착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라면 지금 당신이 실천하는 착함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당신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철학자 중 한 명,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짐승이 되어야 한다. 니체가 평생을 두고 싸운 것은 바로 노예 도덕이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도덕 체계를 날카롭게 해부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노예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강자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겸손과 순종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무력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욕망을 갖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삼는 것, 쉽게 말하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착한 사람들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배려심이 많아서라고 포장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겸손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화내지 못하는 것을 성숙해서라고 위안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차없이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덕목이 아니라 무력함의 자기 합리화라고. 니체는 주인 도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며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는 이것을 위버맨 CBRMENSCH, 즉 초인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은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에서입니다. 타인의 승인이 없어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거절이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괴물, 아니 초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철학자로 넘어갑니다.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는 실제로 노예였습니다.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누구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우리에게 달린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 타인의 감정, 타인의 판단,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정확히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 말이 상처가 될까봐.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어리석음의 근원이라 보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당신의 실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이 나쁜 행동을 할 때이지 타인이 당신을 나쁘게 볼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빛,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반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형성된 자아의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무겁고 두렵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허전함이야말로 자유의 첫 느낌이라고. 세 번째로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장마이너스 폴 사르트르를 소환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LENFER, CESTLESAUTRES. 이 말은 종종 오해됩니다. 사르트르가 타인을 증오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언제나 단순화되고 축소되고 고정됩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딱지가 붙는 순간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 딱지 안에 갇혀버립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타자의 시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복종하여 자기 자신을 그 딱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기만의 MAUVAICFOI라 했습니다. 나쁜 신앙 혹은 불성실한 삶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착한 척하는 삶은 사르트르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외면하고 타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기하며 사는 것. 사르트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배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다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라는 말은 허구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착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소진시킨다면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 철학자, 니체, 에픽테토스, 사르트르.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사십시오. 그것만이 진정한 삶입니다. 괴물이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우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 바깥에 서는 것.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척을 멈추고 감정의 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괴물이 될 수 있는가?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요를 연습하십시오. 단 설명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할 때 긴 설명을 덧붙입니다.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다음번엔 도와줄게. 이 긴 설명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거절의 말 속에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연습해 보십시오. 이번엔 어렵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유는 없어도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 누구에게도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안한 마음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의 정체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훈련된 수능의 습관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책임을 돌려주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불행한 것이 항상 타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사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요구 이모셔널 디맨드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신은 피뢰침이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당신이 잘해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불행을 당신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구조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책임은 아니에요. 이 말을 속으로라도 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감정의 독을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등급을 매기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관계에서 100%를 쏟아붓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써야 할 에너지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에게 낭비하고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관계를 분류해 보십시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이 세 가지로 나누십시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줄이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타인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텅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라줄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쏟으십시오. 네 번째, 어떻게 보일까를 어떻게 느끼는가로 바꾸십시오. 모든 결정 앞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아마 많은 경우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을 기준점으로 삼는 삶입니다. 이것을 바꾸십시오. 질문을 이렇게 교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이 질문의 전환이 처음에는 낯설고 심지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체는 당신입니다. 타인의 반응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친구가 좋아할 것을 고르는 대신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말해 보십시오.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억지로 동조하는 대신 당신의 진짜 생각을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침묵을 무기로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이 생기면 서둘러 채우려 합니다. 누군가 불편한 요구를 할 때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 압박이 당신을 성급한 수락으로 이끕니다. 침묵하십시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고 진짜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는 성숙한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3번 숨을 쉬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충동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선택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그 간격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힘입니다. 6번째, 자기 자신과 매일 5분의 약속을 하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에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씁니까? 매일 5분만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 요구도 없는 시간에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싫은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로 가득한 하루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척하며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필요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괴물이 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함이 집착일 수 있다는 것, 친절이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착하게 살아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았으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주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괴물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싫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대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거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오래 참아온 것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었지만 삼켜온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을 오늘 꺼내 보십시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충분히 당신 자신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사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천천히 찾아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